안녕하세요. 찐중토의 중국 종목 코너입니다. 직전 영상에 이어 최근 이 10종목에 대한 구독자분들의 질문과 그에 대한 제 답글을 공유드립니다. 감사하게도 찐중2 구독자분들께서 해주신 질문들을 보면 거의 다 본인이 실제로 고민 중인 중국 주식과 관련된 실질적인 질문이라서 저에게든 구독자분들에게든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엔 종목 질문이 좀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구독자분들께서도 가급적 다른 구독자의 질문 댓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화면은 안 보셔도 됩니다. 첫 종목은 건강검진 체인점 기업인 민현건강. 질문은 민현건강 코멘트 부탁드려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민현건강은 과거에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 사건 사고가 많았던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중국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각 세부 분야의 성장성 및 해당 상위 종목들과 수평적으로 비교했을 때 민현건강의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현저히 낮다는 점입니다. 즉 단기든 중장기든 투자할 만한 제약바이오 헬스케어 종목들이 많은데 굳이 그 중에서 민현건강을 선택할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전히 CRO, CDMO, 항암제, 중약, 치과 등 세부 분야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단 항암제 중 항서제약은 제외합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항서제약. 질문은 방금 항암 부분에 항서제약은 제외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는 항서제약이 항암 분야의 가장 강점이라 생각했는데 의외라서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그 외에 다른 분도 항서를 물어보셨는데요. 이하 제 답글입니다. 한국인 투자자 중 항서제약 주식 보유자가 많아서 지난 4월 28일에 항서제약, 타 제약 바이오주 대비 주가 부진의 원인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그 영상을 못 보셨나 봅니다. 시간이 좀 흘렀지만 그 영상에서 언급된 내용들이 지금도 여전히 항서의 주가를 제약하고 있는 요인들이 있어서 항서제약 주식 보유자들은 꼭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반기에 중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좀 오른다면 항서도 따라서 좀 오르겠지만 제약 바이오 산업 중 다른 잘 나가는 종목에 비해서는 수익률 면에서 크게 기대하지 않는 편입니다. 항서제약 올해 1분기 실적은 그냥 현지 증권사 컨센서스에는 부합하는 정도로 무난했는데 만약 2분기 실적이 투자자들에게 서프라이즈를 줄 정도로 훌륭하게 나온다면 주가에 힘을 좀 실어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딱히 그리고 상대적 투자 매력도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제약 바이오라는 큰 산업에서 각 세부 업종의 상위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도 중요하고 같은 항암제 업종 내의 상위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의 그 상대적 투자 매력도도 중요합니다. 중국 CRO, CDMO, 항암제, 중약, 치과, 안과 등 분야의 상위 종목들의 주가를 보면 대체로 올 2월 춘절 연휴 이후 중국 증시의 전반적인 조정과 함께 동반 하락했지만 그 후 4월부터 반등한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중 전고점을 돌파한 종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서의 주가 흐름을 보면 여전히 상대적인 투자 매력이 낮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서가 항암제 분야에서는 확실히 강하지만 항서를 보실 때 적어도 이 몇 개 종목은 같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노벤트 바이오, 준시 바이오, 베이진 등 이 종목들은 항암제만 하는 기업이죠. 즉 매출 중 비항암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항서제약의 매출 구성을 살펴보면 지난 4월 28일 항서제약 그 영상에서도 자세히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중 45%가 항암제예요. 네, 다음 종목은 서버 및 부품 기업인 낭조정보, 그리고 PCB, 인쇄 회로 기판, PCB 기업인 썬난서키트입니다. 질문은 낭조정보와 썬난서키트는 언제쯤 상승 시기가 올까요? 지금쯤 새로 진입한다면 주가가 부진한 낭조정보, 썬난서키트 등이 좋을까요?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북방화창, 창신신소재, 통책의료, 여민바이오 등이 좋을까요? 이하 답글입니다. 낭조정보와 썬난서키트는 기대하지 않고 신규 진입도 권하지 않습니다. 신규 진입은 잘 나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낭조정보는 아마 과거에 한국의 어떤 증권사에서 추천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네요. 그 당시 제가 아직 증권사에 있었는데 지점 직원으로부터 이 종목 사도 되나요? 라는 똑같은 질문을 그 당시 거의 한 10번 정도 받았는데 그때 제가 그냥 다른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낭조정보는 사지 마세요 라고 답했던 기억이 나요. 낭조정보의 실적을 보면 2021년 1분기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3.82% 밖에 안 되는데 2020년 1분기가 15.9%였고 2019년 1분기가 27.4%였어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라면 적어도 반기 실적 정도는 본인 눈으로 확인하세요.
선난서키트는 하나는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의 5G 주가 전반적으로 계속 안 좋다는 점이 있고, 즉 투심이 돌아서기 어렵죠. 또 하나 중요한 부담 요인은 실적을 보면 2021년 1분기 실적이 많이 악화되는데 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어요. 즉 성장성 둔화가 아니라 아예 악화됐어요. 향후 이런 상황이 한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선난서키트 매출 중 한 24%가 화웨이 향이고 7%가 ZTE 향이에요. 네, 다음 종목은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기업인 장전과기 또는 장전테크놀로지, 장전과기. 질문은 장전과기는 어떤지 궁금해요. 이하 답글입니다. 장전과기, 장전테크놀로지가 중국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분야에서 1위이고 이 기업만 봤을 때는 딱히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문제는 4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한 중국의 반도체 종목들을 보면 사실상 장비랑 소재 쪽으로 많이 몰렸고 또 상해 심천 거래소보다는 상해 과창판 종목으로 많이 몰려서 장전과기가 좀 소외된 분위기였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이란 게 상대적인 투자 매력도가 중요하다 보니까. 또한 실적 면에서 보면 올해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17%대 증가했는데 17%라면 괜찮은 숫자긴 하지만 2020년 1분기랑 2019년 1분기 때 그 증가율이랑 비교하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 2020년 1분기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57%였고 2019년 1분기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45%였어요. 하지만 순이익률은 과거에 비해 올랐는데 연도별 1분기의 순이익률은 변동성이 좀 컸는데요. 2019년 1분기는 마이너스 1.02%였다가 2020년 1분기에는 2.35%가 됐고 올해 1분기는 5.76%로 올랐습니다. 장전과기는 지금 생산 능력도 계속 확장 중이고 계속 성장해 나가겠지만 반도체라는 큰 범위에서 세부 분야별로 즉 장비, 소재, 패브리스,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트 이 세부 분야별로 선호도나 부각되는 그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소프트웨어 기업인 영우네트워크입니다. 질문은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자본의 효율 관점으로 미국 대비 중국 기업의 주가가 왜 이렇게 상대적으로 부진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우네트워크를 언급하셨어요. 이하 답글입니다. 2020년은 아시다시피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에서 클라우드가 급 부각되면서 영우네트워크도 많이 올랐는데 주로 영우네트워크의 주요 사업에 클라우드가 있다는 점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 들어 주가가 계속 부진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우선은 실적 부담이 컸다고 봅니다. 2020년에는 실적이고 뭐고 그냥 클라우드 사업이 있다는 점이 크게 부각됐지만 실제로 2020년 실적을 돌이켜보면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원인은 주로 영우 네트워크 매출 구성 중 60%대가 전통 소프트웨어, 즉 ERP나 그런 거, 전통 소프트웨어고 클라우드 사업은 아직 20%라서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전통 소프트웨어 쪽 실적이 많이 둔화된 걸 단순히 클라우드 사업만으로는 뒤집을 수 없었던 상황이에요. 이어서 2021년 1분기 실적을 보면 기저효과로 플러스 성장 전환은 됐지만 2020년 1분기가 중국 국내 코로나가 가장 심각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1분기 기저효과가 크죠.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은 기저효과로 플러스 성장은 전환됐지만 코로나 전해인 2019년의 1분기 실적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올해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그다지 크게 기대하지는 않은 편인데 만약 2019년 2분기의 성장성을 크게 상회할 수 있다면 뭔가 분위기가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영우 네트워크의 매출 구성상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결국은 계속 가려면 실적이 그걸 받쳐줘야 하니까. 참고로 영우 네트워크를 볼 때 이하 종목들은 같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이랑 매출 구성상 차이는 있지만 큰 범위에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IDC 관련입니다. 한국증권사 HTS상 종목명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종목 코드 기준으로 보세요. 전통 소프트웨어랑 클라우드 사업을 같이 하는 종목에는 영우 네트워크 외에 금접 소프트웨어, 종목 코드 00268 홍콩 상장, 보신 소프트웨어, 종목 코드 600845 상해 상장, 킹 소프트웨어 03888 홍콩 상장, 킹소프트 클라우드 KC.5 미국 상장, IDC 종목에는 데이터항, 영문명은 상하이 애트허브, 종목 코드 603881 상해 상장, 광환신망, 코드 300383 심천 상장, 외국인 개인 매매 불가, GDS 홀딩스, 미국 홍콩 동시 상장인데 미국 코드는 GDS.5, 홍콩은 09698, 20일 위아넷 그룹,
미국 상장 종목인데 코드는 VENT.O. 다 중국 기업들이지만 코드를 보면 아시다시피 중국, 홍콩, 미국 증시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코발트, 몰리브덴, 니오브 등 비철금속 기업인 낙양몰리브덴. 질문은 낙양몰리브덴이 몇 달 동안 40% 빠졌는데 원자재 가격 강세였던 시기라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하 답글입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지난 4월 말에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서 투자 심리상 실적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비교적 큰 듯한 분위기입니다. 최근 현지 투자자들이 남양몰리브덴에 제기한 질문과 그에 대한 남양몰리브덴 측의 답장 중 이런 의구심을 잘 반영한 두 건을 선택해서 번역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난 6월 15일에 중국 현지 투자자가 한 질문인데 귀사의 재무제표는 진실합니까? 주가의 폭락은 재무적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에 대한 답으로 6월 21일에 남양몰리브덴이 이렇게 답했어요. 존경하는 투자자님 안녕하세요. 당사는 재무적 문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가 흐름은 거시경제, 산업정책, 자본시장 발전, 기업 자체의 발전 상황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므로 투자 리스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규범화된 경영관리, 우량한 자원과 낮은 원가 경쟁력을 기반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써 투자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국 현지 투자자가 6월 15일에 남양몰리브덴에 이렇게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귀사의 2021년 1분기 재무제표에 의하면 2021년 1분기 매출액 399.16억 원, 순이익률 3.07%, 2020년 1분기 매출액 223.83억 원, 2019년 1분기 매출액 44억 원, 순이익률 5.71%. 2021년은 현재까지 금속 가격의 상승폭이 30%에서 50% 달했는데 그럼 이익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익이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 주세요. 이에 대해 남양몰리브덴 측은 6월 21일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존경하는 투자자님 안녕하세요. 당사의 주요 사업은 광산 채굴 및 가공, 광산 무역입니다. 2020년 광산 채굴 및 가공 부분의 총이익률은 26.49%로 그중 각 제품의 총이익률은 동종업계 기업과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광산 무역 부분의 총이익률은 비교적 낮았는데 2020년 총이익률은 약 3.67%로 업계 평균 수준이었습니다.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399.15억 yuan,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했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10.07억 yuan,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해서 둘 다 2019년 이래 분기 실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당사는 규범화된 경영관리, 우량한 자원과 낮은 원가 경쟁력을 기반해 지속 가능하고 건강한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써 투자자들의 권익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당사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중국 현지 투자자의 질문과 그에 대한 남양몰리브덴의 답장 내용을 보면 정확히 답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네, 다음 종목은 태양광 기업인 진코솔라. 질문은 미국에 상장된 진코솔라랑 DAQO 뉴에너지를 보면 월초 대비 많이 하락했던데 유망한 업종일 듯한데 주가는 힘이 없네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또 다른 구독자분은 어젯밤에 나온 6월 22일 밤에 나온 바이든이 신장 지역 폴리실리콘 수입 금지 논의한다는 뉴스를 언급했어요. 이하 답글입니다. 어젯밤에 나온 바이든이 신장 지역 폴리실리콘 수입 금지 논의 관련 이슈는 실제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지만 2020년 기준 글로벌 폴리실리콘 생산량 중 중국이 80%를 차지하고 그중 45%가 신장 지역에 있고 35%가 중국 기타 지역에 있습니다. 글로벌 폴리실리콘 산업의 중국에 대한 높은 의존도는 이미 기정사실입니다. 정치적 이슈와는 별개로 타 상위 태양광 기업과 비교했을 때 진코솔라의 상대적 투자 매력도에 있어서 굳이 부담 요인을 꼽자면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진코솔라의 주요 제품은 웨이퍼 셀 모듈입니다. 우선 총이익률 측면에서 보면 지난 4월 10일에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2021년 1분기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하는 CICC가 4월 13일에 발간한 리포트 중 일부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한 것은 주로 장비를 대형 사이즈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발생, 유한화 강세와 전환사채의 공정시장 가치 손실 등 때문입니다. 진코솔라가 발표한 2021년 1분기 가이던스에 의하면 1분기 출하량 가이던스는 4.5에서 5기가와트,
총이익률 가이던스는 12%에서 15%로 둘 다 전분기 대비 하락했습니다. 그중 출하량 가이던스는 전분기 대비 13%에서 22% 하향. CICC는 올 2월 춘절 이래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진코솔라의 수익성과 가동률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거로 추측한다. CICC는 태양광 밸류체인상의 가격 힘겨루기가 2분기까지 계속되면서 진코솔라의 총이익률 압력도 여전히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진코솔라의 2021년 총이익률 전망치를 기존의 16%에서 15%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산 능력 측면에서 보면 찐중토 과거 영상 중 중국 탄소 중립 시리즈 전력편 태양광 발전에서도 소개했다시피 2021년 기준 웨이퍼 생산 능력은 진코가 3위로 1위인 윤기의 27%, 2위인 종환의 41% 정도가 되고, 셀 생산 능력은 통웨이, 애옥, 용기, 징하오, 천합에 이어 진코솔라가 5위가 되고, 모듈은 윤기에 이어 2위입니다. 한편 6월 23일 오늘 중국 증시에 상장한 태양광주는 대체로 상승 중입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알리바바와 바이두. 이하 답글입니다. 알리바바는 다른 구독자분들의 질문에 대한 답글에서도 몇 번 언급했다시피 현재 상황상 본격적인 반등세가 나올 만한 그런 환경과 재료가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바이두는 사업 구조, 매출 구성상 아직 딱히 추천할 생각이 없는 종목인데, 바이두만에 대한 심층 분석은 아니지만 찐중투 올해 1월 17일 영상인 바이두 지리 자동차 전기차 합작사 설립 비하인드 스토리,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 10종목에 대한 구독자분들과의 Q&A 내용을 공유드렸습니다. 감사하게도 찐중투 구독자분들께서 해주신 질문들을 보면 거의 다 본인이 실제로 고민 중인 중국 주식과 관련된 실질적인 질문이라서 저에게든 구독자분들에게든 다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종목 질문이 좀 많아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지만 이제는 구독자분들께서 가급적 다른 구독자의 질문 댓글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찐중투였습니다.